조용한 마을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. 커다란 폭음과 함께 치솟아오른 불길. 매캐한 연기는 삽시간에 동네 곳곳을 자욱하게 뒤덮었습니다. 내일입니다. 인데요. 화재가 난 것 같아갖고요.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천막아 그거 붙었네. 아우. 아 그때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이 불이 확 나더라고요. 몇 시쯤이요? 한 6시. 무지 컸죠. 화재가 벌어진 건 지난 6일 새벽. 신속한 진화 작업에 불길은 금세 잡혔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. 다 잃어버렸어요, 다. 다 잃었어요. 우리 어떻게 살라고.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화영 씨. 여기요. 여기 뭐가 있었던 거예요? 붕어빵 기계요. 붕어빵 팔고 오뎅 팔고 이 옆에 콩 팔고 제가 그랬어요. 2년째 이곳에서 노점을 운영했던 그녀에게 붕어빵 기계와 트럭까지 몽땅 타버린 눈앞의 현실은 너무도 가혹합니다. 어떻게 재개하라고 나한테.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? 사건의 진실은 CCTV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. 불이 나기 5분 전 화영 씨가 장사를 하던 노점 근처로 누군가가 다가갑니다. 통을 들고 있네. 저 기름통 들고 있는데. 한동안 천막과 트럭 사이를 오가며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일순간 불이 붙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그 뒤 검은색 차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난 인물. 화영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은 누군가 일부러 저지른 방화였던 겁니다. 누가 이렇게 불을 놨을까요? 저도 그것 때문에 경찰 져가지고 너 원한 선거 있냐? 뭐 했냐? 내가 뭐 정신병자가 될 것 같더라고요. 사람들이 물어보기 너 원한 선거 있냐? 뭐 한 거 있냐? 없다고요.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심스러운 인물이 없다는 화영 씨. 그런데 화재가 있기 며칠 전 그녀에겐 석연치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비마저 추적추적 내리는 깊은 밤. 이번에도 검은색 차를 타고 온 누군가가 영업이 끝난 화영 씨의 노점을 찾아옵니다. 조심스레 다가왔다가 신속하게 떠난 수상한 인물이 방문한 뒤 화영 씨는 가장 아끼던 물건을 도둑맞았습니다. 그건 바로 빵틀. 10월 3일 8시 반 정도 돼가지고 빵틀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. 내가 얼마나 황당해. 그런데 어제불에 2번이나 네? 어제불에 2번이나 손에도 안 묻었잖아요. 지난 2월에도 이곳에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. 당시엔 CCTV가 없어 단서는 찾을 수 없었지만 이때도 방화가 의심됐습니다. 같은 장소에서 2번이나 벌어진 끔찍한 화재. 더 기막힌 점은 그 화재의 피해자가 모두 화영 씨란 겁니다. 다시 한 번 더 재개를 하려고. 그러니까 나는 더 미쳐버리는 거예요. 사람 불만 하면 이제 터지고 사람 불만 하면 터지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. 경찰에서 CCTV에 남은 단서를 추적한 결과 마침내 범인이 검거됐습니다. 그런데 잡아보니 참 기가 막혀서 라는 사람이더라고요. 그 에서 거기서 알게 된 동생이 언니 이 사람한테 물건 좀 재주시면 안 돼요? 그래서 대주게 된 거예요. 구운 약콩을요. 계속 연관이 되다면 내가 모르겠지만 물건 내준 것밖에 없어. 5번이에요. 5번. 그게 다예요. 다. 나는.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다 끝이라고. 그저 콩만 거래했을 뿐인데 자신과 화영 씨가 깊은 사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곳이에 그러니까 콩을 내가 대준 게 잘못인 거예요. 내가 뭐 지하고 뭔 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. 콩 거래를 하는 동안 오해를 살 행동은 한 적이 없답니다. 그런데도 고 씨 혼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다는 건데요. 화영 씨는 남자가 불을 지른 이유도 알 것 같다고 합니다. 11월 5일날 토요일날 그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손님들도 바글바글 하니까 너무너무 막 돈 바꾸는 게 바빴거든요. 그날 뭐 72만 한 5천 원을 제가 팔았어요.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우면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. 화재 전날은 그야말로 운수 좋은 날이었답니다.
저 사람이랑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. 그냥 내가 볼 때는 그 주차장 거기서 나라는 사람 하고 나하고 쳐다보고 에라이 씨 막말로요. 이건 제 추측이에요. 제 추측.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사전 조사를 다 하고 새벽에 기름을 방화를 저지른 거예요.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연인과 행복하게 장사를 했다는 화영 씨. 그 모습을 본 고 씨가 질투심에 화영 씨의 노점과 연인의 트럭까지 태웠을 거라는 겁니다. 화영 씨는 남자에게 범행 동기를 묻고 싶어 직접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문자로 온 게 뭐냐면 끝내 이유를 밝히지 않은 고 씨는 참 뻔뻔하고 떳떳했습니다. 구속되기 전에 손해배상 받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. 현명한 판단 바랄 뿐. 당당하네요. 하지만 화영 씨의 노점에 불을 지른 고 씨는 지금 불구속 상태입니다.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좀 풀려갖고 집어대로 돌아다니고 있어요. 사유가 뭐예요? 그 투석인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고 씨가 화영 씨의 노점에 불을 지른 진짜 이유는 뭘까요? 그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. 비 있다고는 뭔가 좀 시인인데 이미 작년에 동네를 떠났다는 고 씨. 그렇다면 이제 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CCTV에 찍힌 차량 사진뿐입니다. 막막하지만 고 씨가 이사를 갔다는 동네를 찾아간 제작진. 한참을 찾아 헤매던 그때 옷이 아니야? 꼼짝? 비슷하지? CCTV에 찍힌 바로 그 차량 모델입니다.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가가 보니 우편물 속 이름도 고 씨가 맞습니다. 어렵게 찾은 남자는 어떤 얘기를 들려줄까? 계세요? 한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는 집안. 자리를 비운 걸까 싶었지만 문틈 사이로 고 씨가 보입니다. 선생님, 여기 서 계신 거 다 보여요. 선생님, 얘기 좀 하러 왔어요. 선생님,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. 이내 문틈마저 맞고 끝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남자. 이대로 물러설 순 없습니다. 다음 날 우린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저 SBS 궁금한 이야기와 해서 나왔어요. 왜 저지르신 거예요? 답을 피한 남자가 자신의 차로 발걸음을 옮깁니다. 본인이 좀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데 선생님은 거예요? 신랑이 끝에 간신히 입을 연 고 씨. 왜 방화를 저지르신 거예요? 아니 원한도 없고 놀러 갔다가 내가 정신병이 있어요. 정신병이. 근데 내가 지금 한 달째 약을 못 먹고 있는데 약을 안 먹으면 병이 나요. 약을 안 먹으면 자꾸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 카트카로 갔다가 넣어가지고 다닌다니까요. 누가 하나 죽이려고. 그날은 그러면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? 그날은 그렇지. 그날은 뭐 한 달 정도 안 먹었어. 모든 게 병 때문이라고 합니다. 인적이 드문 새벽 5시 무렵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둔 기름통을 들고 집에서 8km 떨어진 화영 씨의 노점을 찾아 충동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곳이. 그러면 말도 안 되죠. 그래가지고 사실 커터칼을 갖고 다닌다. 아, 난 가도 갖고 다녀요. 나도 정신병자라서. 정신병은 저이고 우울증 저이고 그 끊어오라면 다 끊어올 수 있어요. CCTV를 확인한 동네 주민 역시 그의 범행은 계획적인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. 술을 훔쳐간 것도 장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거고 이번에는 불을 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CCTV까지 흔들었잖아요. 무슨 작대기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빙빙 돌면서 카메라를 전부 방향을 틀고 다닌 거예요. 아무래도 고 씨의 범행에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듯합니다. 사건은 정말 화영 씨의 짐작대로 질투에서 시작된 걸까요? 본인을 좋아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? 아니라니까. 그 쓸데없는 얘기야. 누구? 그 내 스타일이 아니라니까. 내가 미쳤다고 좋아해. 나는 여자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여자를 만난다고 그러면 좀 지적이고 교양 있고 응?
일을 잘해. 당치도 않답니다. 그녀는 자신의 이상형이 아니란 겁니다. 오히려 화영 씨의 사랑 싸움에 피해를 본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고 씨. 그런데 나하고는 아무 사이가 아닌데 여자가 가끔 좀 막 커피를 사주고 술을 한 잔 먹고 같이 먹자고 그래서 막걸리 하나 같이 먹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한번 줄듯 하면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막 하루 종일 쫓아다녀. 나중에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여자가 머리가 있어서 딴머리 콩 팔아먹으려고 나한테 결국에는 성공했잖아. 나한테 팔아먹는 거. 연인 관계처럼 다가온 듯한 게 상술이었어요. 콩이 여기 공장에서 4,000원, 4,500원에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어. 그런데 나한테 7,000원에 다 들어오는 거야. 좀 남는 게 있어야지. 화영 씨가 다정하게 굴며 사람 마음을 흔들더니 결국 바가지를 씌워 콩만 팔았다는 겁니다.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거고. 그럼 그날 신나를 사신 거예요? 휘발유를 사신 그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. 그 주위에 이렇게 말통 들고 뿌리시잖아. 몰라. 기억도 안 나. 그날은 정말 기억이 없으시고. 몰랐어. 그리고 2월에 또 불이 한 번 있었고. 근데 이건 선생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, 그러면? 그건 난 모르겠어. 모르겠구나. 이번 건 내가 했다. 정신병이 있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남자. 그의 말은 어디까지 사실일까? 어떤 범행이 망상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갖다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. 범행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또 그 과정 중에서 본인이 들킬까 봐 CCTV 같은 경우를 가리고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. 범죄 심리 전문가는 2월에 있었던 방화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1차, 2차 방화를 모두 이 사람이 한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범행 동기죠. 이 방화는 아주 전형적인 복수에 의한 방화. 자기가 내 스타일도 아닌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최소한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고 심리적인 그런 어떤 그 혼란 또는 오해의 관계에서 서로 본인이 굉장히 모멸감 또는 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것들이 범행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가 기름통을 들었던 진짜 이유는 이제 곧 밝혀질 겁니다. 그분 그 서류를 요번 주에 송치할 거예요. 우선 서류를 빨리 이제 보내갖고 그 나중에 이제 판결을 어떻게 받을 건지 해갖고 그 부분을 하려고요. 하지만 우리와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고 씨에겐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너 할 얘기는 없어. 왜 내가 죄값 받으면 되는 거고. 그리고 손해배상은 내가 죄도서 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. 죄도서 들어가는 자체로 죄값을 치르는 데. 그래가지고도 뭐 어쩌라 저쩌라 그러면 또 한번 가만 안 놔두지. 사고치지. 그날 불타 없어진 건 화영 씨의 삶의 터전만이 아니었습니다.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 죽으면 진짜 막말로 지나가는데 항상 뿌리고 못 뿌리고 지나가는데 휙 뿌려놓으면 나만 억울하잖아요. 나만 억울하잖아요. 화영 씨의 평범한 일상과 행복마저 까맣게 태워버린 고 씨. 이것이 정말 그가 바란 결말이었을까요? 그는 뭘 얻기 위해 불을 질렀을까요? 그날 그 자리에서 불탔어야 했던 건 화영 씨의 노점도 트럭도 아닌 고 씨의 삐뚤어진 욕망입니다.